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이 50 먹고 갑자기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퇴직금 까먹으며 집에 들어앉아 있은 지 몇 달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잘할 것 같다고요. 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사람들 집 좀 보여주고 그냥 업무 알려주는 거 조금 하고 계약 성사건 있으면 인센티브로 좀 더 챙겨주고 그런다고요.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배워서 언니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놈은 뭔 놈의 사업 구상만 주구장창 하는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꾸준히 다닐 것이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몇 달 배워보니 일하는 게 재미있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금방 친해지는 편인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이며 집이며 매물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고 계약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저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종일 힘들게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참 나도 진작에 공부 좀 하고 살 걸 후회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경로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06동 1102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집은 비어있는 상태라 언제든 집 보시고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3시쯤에 106동 앞에서 뵐게요. 보기로 한 매물이 비싼 아파트라 저는 신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아파트 앞으로 갔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올라가실까요? 집을 보러 온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니 어색하고 그래서 괜한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가끔 와서 지내려고요. 사업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내시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파트의 교통편 장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집이 마음에 안 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나요? 되게 서운하네. 나는 딱 알아보겠던데. 나야, 종훈이. 종훈? 종훈 오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영희 봤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요즘 부동산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남자는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세월이 흘러 멋진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와,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볼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몰라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늘 이 정도면 큰 건 한 거 아닌가?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계약금 미리 넣어줄게. 얘기해볼까? 잠깐만.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언니는 수고했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빠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참치집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싶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비싸 벌벌 떨리더라고요.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차 서울에 다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누구는 남편 놈이 회사 때려쳐 사업한답시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는데 누구는 사업한다고 비싼 아파트 턱턱 사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오빠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너 정식이랑 사귈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진짜? 전혀 몰랐어. 그냥 데이트할 때 자꾸 끼길래 왜 저러나 생각하긴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 종종 너 생각나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온 김에 한번 볼까 했지. 세월이 흘러 나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나이가 먹어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지고 좋았어요. 한참을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야 돼? 아, 몇 시간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술도 많이 마셨겠다. 전에 저를 좋아했고 생각나서 보고 싶었다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들키던 말던 일단 저지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뜨거워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약한 집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기면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기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평일 5일은 기숙사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주말에만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자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말에 모든 직원이 회사를 비우고 집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직원 2명이 한조가 되어 당직을 서고 있어요. 옛날 선배들 말로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라 남자들만 당직을 섰다고 하는데 요즘은 남녀 직원 비율이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남자 직원들로만 당직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여직원들도 돌아가며 당직을 함께 서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당직을 서는 날에 같이 당직을 서게 배정받은 여직원이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6살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애교 있고 상냥해서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또래의 신입 남자 직원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키는 좀 작지만 귀여운 느낌의 여직원이었습니다. 남자한테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그녀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녀와 함께 당직을 서는 건 처음이었고 솔직히 처음에 저는 그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기도 했고 사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괜히 얽혀서 복잡한 일이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딱히 꼬실 생각이 없으니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사실 당직이라는 게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그 앞에서 시간 때우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지켜보는 일인데 당직 서면서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당직 서면서 드라마도 보고 놀다가 집에 갑니다. 그날도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당직 서는 그 여직원이 자꾸 궁금한 게 있다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는 대로 대충대충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물어보길래 속으로 입사 3달째인데 얘는 아는 게 뭐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으로만 대충대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뭔가 제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는지 현장으로 가서 직접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현장은 정말 넓고 어두워요. 밤에 내려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밤에는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직 설 때도 현장 근처에는 가지 말라면서 겁을 주는 바람에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 앞에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려달라고 옆에서 치근덕거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간신히 무서움을 참고 일단 현장으로 내려가서 불을 켜고 천천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녀가 제 옆에 바싹 달라붙어서 설명을 듣더라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도 잘하고 리액션을 하면서 자꾸만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슬금슬금 옆으로 뒷걸음질을 쳤는데 제가 한 발 물러나면 그녀가 한 발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순진한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남자 꼬시는 스킬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설명 다 해주고 이제 알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길래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현장이 넓고 기계들이 많아서 평소에 사람이 없고 기계가 꺼져 있어도 잡소리가 한 번씩 나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멀리 있는 기계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녀도 깜짝 놀라서 엄마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 등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이렇게 붙어서 가도 되냐고 하길래 속으로 좋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러라고 했죠.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생각보다 볼륨도 꽤나 있고 보드라운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넓은 현장이라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걷다 보니 뒤에서 점점 느려지면서 저를 끌어당기는 듯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도 뒤에서 당기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짜증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한 것이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팔을 꼭 끌어안고 자기 몸을 밀착시키는데 일부러 내게 이러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겸 빨리 돌아가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허리에 손을 슬쩍 감았는데 분명히 자기도 느꼈을 거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허리를 감은 제 품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해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는 곳이 구석이기도 해서 CCTV 사각지대라 보이지도 않을 거라 마음 놓고 키스를 했습니다. 역시나 원하고 있었는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당기더라고요. 한참 키스를 하다가 잠깐 입술을 떼고 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요즘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있었다네요. 그녀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 있지 않냐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지 자긴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같이 당직 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대답할 필요도 없이 키스를 해서 제 마음을 알려줬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가 순찰이라도 돌 수 있으니 적당하게 키스하다가 끝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녀와 밤새도록 옆에 붙어서 계속 키스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겉모습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밝히는 여자 같아서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냥 따로 만남을 즐기고만 있어요. 그녀도 이런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고 은근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어장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도 회사 안에 더 있는 것 같고 젊고 매력적인 그녀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3년 동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내년이면 결혼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여자친구는 회사 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녀와의 이런 관계를 즐겨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조심하면서 즐거운 사이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이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